요즘 저의 여러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상상력의 실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제한되었고 물가가 오르면서 당장 코앞에 내 삶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들이 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상상력은 밀려난 지 오래 같아서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역사와 특히 예술에서 상상력이 부재하면 발전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상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씩 공백을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쉬게 하고 귀를 쉬게 하고 머리를 쉬게 하는 스케치북이 하얗기에 다양한 그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여백이 있어야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비록 1시간이지만 여러분께 그런 스케치북이 되고 싶은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매년 그때가 되면 우린 기대하지 어린아이같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기예보에서 눈이 올 거라 하지만 벌써 몇 년째 들리는지 정말 모르겠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라고 있을 거야. 올해 성탄절에는 하얀 눈을 볼 거라고. 어쩌면 안 올지도 몰라. 너무 좁아진 내 하면 하늘은 착하게 사는 곳에만 축복을 내려줄 거라 하지. 창밖을 봐 눈이 와 그렇게 기다리던 하얀 눈이 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는 하얀 눈이 와. 언제부터인지 나도 알 수는 없지만 성탄절에 눈이 오지 않기 시작했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라고 있을 거야. 올해 성탄절에는 하얀 눈을 볼 거라고. 어쩌면 안 올지도 몰라. 너무 좁아진 내 하면 하늘은 착하게 사는 곳에만 축복을 내려줄 거라 하지. 창밖을 봐 눈이 와 그렇게 기다리던 하얀 눈이 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는 하얀 눈이 와.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셋 1996년 21월 24일 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부터 한방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90년 뒤에 4년 만에 돌려오는군요. 정말 멋있습니다. 창밖을 봐 눈이 와 그렇게 기다리던 하얀 눈이 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는 하얀 눈이 와. 창밖을 봐 그렇게 기다리던 하얀 눈이 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는 하얀 눈이 와. 창밖을 봐 그렇게 기다리던 하얀 눈이 와. 온 세상을 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첫 곡은 진우의 엉뚱한 상상입니다. 아마 이 노래는 40대 이상만 아시지 않을까. 네, 저도 40대니까요. 네, 그 진우님은
이 뭐 보통 진우션의 진우님만 아마 아실 텐데 이 엉뚱한 상상을 부른 이 진우님은 롤러코스터 이제 처음 이제 만들 때부터 멤버셨고 그때는 이제 베이스를 하셨던 걸로 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히치하이커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국내와 해외 다 정말 인기가 많으신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아실 만한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 이제 그 곡이 계기가 돼서 이제 그 이후로 SM 엔터테인먼트의 곡들을 굉장히 많이 작업들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FX의 아이스크림. 그 곡이 이제 그분이 만든 이제 초기 곡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프로듀싱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BTS로 유명한 이제 하이브, 방시영님의 하이브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2월 둘째 주 방송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또 방송 시작하면서 저의 지난주를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에 대전에 나가서 4월 14일에 그 기후정의 파업이 있을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뭐 2019년 9월하고 작년 9월에도 이제 서울에서 대규모의 이제 기후 위기를 예치는 행진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들 많이 하실 텐데 이번에는 가까운 세종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종에서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부 부처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몰려 있다 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와 연결이 돼 있는 뭐 국토부, 그다음에 환경부, 뭐 산자부 이런 부서들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하게 되는 거고요. 4월 14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충청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오셔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좀 즐겁게 수다도 나누면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마침 대전 아트 시네마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오랜만에 좀 뵙는 분들도 뵙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제가 패딩을 입은 날이 일주일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 겨울에. 그러니까 많이 춥긴 했죠. 많이 추운 날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패딩 입은 날이 일주일도 안 되더라고요. 한 5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제가 남들에 비해 좀 옷을 두껍게 안 입는 편이기도 한데 어쨌든 좀 대체적으로 이제 겨울이 조금 덜 춥다. 좀 이런 그 대신 이제 폭이 커지고 있죠. 비가 오는 것도 폭이 커지고 그다음에 더위도 폭이 커지고 뭐 예를 들어 홍천이나 횡성 같은 저기 강원도는 40도의 고장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영하 20도에서 영하 10도에서 그다음에 영상 막 30도까지 다가오 이제 40도까지 간 적도 있었잖아요. 2018년이었죠.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더 절박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제 평일에 파업 형태로 이제 해외에서 했듯이 이제 평일에 이번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제가 3월달에 또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 거니까 4.14 기후 정의 파업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개설이 돼 있으니까 가셔서 많이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날 나눈 수다에는 유튜브 중계가 됐었는데요. 대전 충남 녹색연합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실시간 그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고 수다회 그렇게 막 어려운 얘기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수다회인 만큼.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약간 정신이 없고 좀 약간 혼미한 상태에서 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 기촌하기 전에 수도권에서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할 때 많이 만나 뵀었고 제가 이 동시대에 사는 여성으로서 제가 굉장히 멋지고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셨던 임보라 섬돌 한림교회 목사님이 타계를 하셨어요. 이제 지금 방송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내일인 2월 7일에 이제 발인이 있을 예정인데 아마 신문 기사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약자와 비인간 동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었고 뭐 특히 이제 제주도 강정이라던가 성소수자 의제들 많은 의제들에 있어서 함께 하셨던 목회자이신 분들을 이제 종교인 분들을 이제 만나면 되게 여러 다양한 유형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많이 만나 뵙고 제가 좋아했던 유형의 이제 종교인분들 아무래도 이제 투쟁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 뵀었던 그 현장에서 약자들을 지켜주셨던
종교인 분들이 아무래도 저는 인상에 많이 남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셨던 분이 이 임보라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의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침울해 있고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 원고 마무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좀 생각에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서 임보라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고른 두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셀린 디온이 부른 영화 Up Close and Personal OST였던 Because You Loved Me라는 곡입니다. 이 로버트 레드포드랑 미셸 파이퍼 주연의 1996년 영화인데 이 영화도 참 보신 분들 아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거든요. 근데 아름답고 감동적인데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마 저작권 이 제작사 배급사가 없어졌나 본데 배급사가 없어지면 보통 이 이후 수익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없거든요. OTT 서비스든 뭐 굿다운로드든 그래서 오늘도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너무 보고 싶다 이 생각했는데 이 영화 내용이 이제 미셸 파이퍼를 이제 세계적인 이제 유명한 앵커로 성장시키는 이제 나중에 남편이 됩니다. 이제 부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랑 이야기이자 성장을 시키는 이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주제곡 테마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교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힘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장 기반이 되는 가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딱 생각나는 곡이라서 제가 골랐고요. 두 번째는 노을의 너는 어땠을까입니다. 이제 가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작별에 대한 아쉬움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면 임보라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그리고 목사님 외에도 또 이태원 참사도 지금 녹음의 기준은 이제 전날이 이제 이태원 참사가 100일이었는데 지금 우리 곁에 떠났지만 우리가 항상 그리워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두 곡을 골랐습니다.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노을의 너는 어땠을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습관처럼 연락하고 마주한 시간이 더는 설레질 않아 하루 종일 반복되는 다툼까지도 사소하게 쌓인 오해마저 어떤 말로 풀어야 하는지 익숙한 탓인지 조금은 지겹기도 해 혼자인 시간이 가끔은 그립기도 해 하루 종일 궁금하던 너의 안부도 더는 쉽게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감정의 하루를 살아 넌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바쁜 일상 속에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지 날 만나 사랑했던 걸 후회하진 않는지 끝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인 건 아닌지 쉬울 줄 알았어 널 마주하기 전에는 맘과는 달랐어 왜 이렇게 아픈 건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잊혀질 걸 알면서 왜 함께한 날들이 떠오르는지 넌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바쁜 일상 속에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지 날 만나 사랑했던 걸 후회하진 않는지 끝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인 건 아닌 사실 잠시뿐인 걸 알고는 있지만
않아. 그때의 너는 어떤 맘이 었을까.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1998년에 발매된 김현성의 2집 앨범 김현성 2 솔로 앨범입니다. 김현성님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예, 저한테 김현성님은 일단 저의 최애 뮤지션 중에 또 한 분. 네, 아마 10손가락, 5손가락, 단 5-6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실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뮤지션이었고, 특히 현성님이 활동하셨던 때가 제가 딱 고1 때부터 20대 초중반 요때까지가 딱 제 궤적하고 딱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진짜 현성님 노래를 많이 듣고 좋아했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고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적응을 못해가지고 공부를 너무 시키더라고요. 전 공부를 적당히 하고 싶은데 전 농구 보고 싶고 막 배구 보고 싶고 야구 보고 싶고 이런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 공부를 시켜서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거의 패닉 상태였거든요. 지금 찐살이 그때 제가 거의 6개월 동안 15kg가 쪘던 그 스트레스로 찐살이 지금 아직도 안 빠진 건데 못 뺐죠. 뺄 생각도 안 했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 김현성님의 1집 앨범 소원이 나와서 소원을 엄청 복도에서 혼자 흥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김현성님은 1997년에 제18회 강변가요제 금상수상 후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프로듀서 김영성님한테 이제 스카우트 돼서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헤븐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소개해드릴 2집 앨범에 있는 슬픈 변명 같은 곡들도 있고 소원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이해할게 이 곡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6개 앨범을 내는 사이에 특히 이제 이 헤븐 같은 곡이나 오늘 들려드릴 유재 같은 곡도 그렇고 사실 이게 굉장히 이 음역대가 낮은 곳에서 높은 데까지 엄청 높게 올라가거든요. 거의 3옥타브 가까이 올라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무리한 활동으로 성대 결절이 와서 이제 가수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수 후에 활동을 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음악으로 가신 게 아니고 이제 서사 문학 창작 이 글 쓰는 쪽으로 이제 석사 과정을 수료를 하고 이제 글 쓰는 이제 작가로서 이렇게 틈틈이 활동을 쭉 해오셨어요. 근데 왜 노래를 안 내지? 자꾸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제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작년 싱어게인 2에 그때 43호 가수로 나오셨었죠. 그때 슈가맨 때도 곡을 되게 낮게 부르시고 이러길래 예전만큼이 아닌긴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 43회 때 나왔을 때 그 헤븐을 불렀었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잊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 막 거의 규현이 오열을 하고 막 그랬죠. 정말 그 정도로 그렇게 목이 상했을 줄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싱어게인 2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는데 왜 김현성이 여기 왜 나와? 그런데 그거 보고 너무 많이 울었었고 근데 그때를 계기로 김현성님도 좀 자신의 삶에 좀 자극을 받게 됐고 지금은 그 소속사 계약을 하시고 앨범 활동을 노래를 부르는 건 아직 못하고 계시지만 여러 활동을 좀 도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집 앨범은 타이틀곡 슬픈 변명이 유명한 곡인데요. 이 김현성이라는 가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말고 이제 특히 옛날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미소년에 가까운 이미지에
목소리도 좀 미성에 가까운. 예, 근데 미성이라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음역대가 다양했던 폭이 넓었던 가수였는데 이 김현성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 미성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요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잘 보여주는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대중성도 되게 잘 잡은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랐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김현성의 유재라는 곡입니다. 아마 김현성이 성대 결절이 되는 데 있어서 해분과 함께 결정적인 치명타였던 곡이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었고 저의 18번 곡 중에 한 곡입니다. 굉장히 많이 20대 시절에 진짜 많이 불렀던 곡이었고 근데 이 곡을 아마 노래방에서 불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좀 초반에 부르기 힘든 곡이에요. 진짜 목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불러야지 부를 수 있는 진짜 힘든 곡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곡 부르고 나면 정말 온 힘을 짜내서 부르고 그 뒤에 탈진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부르는 거 되게 좋아했었던 곡 유재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곡과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색깔인데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만으로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이 김현성의 미성을 가지고 또 좀 다른 느낌으로 뭔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스산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미성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골랐던 곡이고요. 참고로 이 앨범에 좀 다른 노래들도 제가 진짜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곡이 또 있는 게 베이비복스가 리메이크해서 후에 더 유명해진 킬러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비복스 곡보다 이 김현성 버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의 신부에게라는 곡이 있어요. 이 제목대로 이제 본인과 이제 결혼할 연인에게 이제 바치는 곡인데 사실 이 곡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내가 결혼을 하면 꼭 김현성님을 찾아내서 꼭 축가를 들을 거다. 제가 그랬는데 결국 제가 지금 결혼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예정인데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사연이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나의 신부에게는 여러분도 혹시 그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혹시 요즘은 축가를 보통 이제 뭐 제3자가 부르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이 부르는 일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리는 곡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앨범은 1998년에 발매됐던 김현성의 2집 앨범 김현성 2 솔로 앨범이었고요. 들려드릴 곡 유재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만으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이 내겐 너무도 무거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 왜 일어나야 해 왜 눈을 떠야 해 무얼 위해서 내가 숨을 쉬어야 해 몇 마디 말로 너는 끝이라고 했어 그렇게 이별은 정말 간단하더군 이제야 알겠어 다시 혼자 되니 그동안 무엇이 나를 살게 했는지 믿어지니 어느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내가 죽고 싶었는지 이젠 사라져 제발 나의 인생에서 그냥 이대로 제발 엇갈린 채로 가 돌아와선 안 돼 어떻게도 안 돼 너
다시 나를 살게 했는지 믿어지니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내가 죽고 싶었는지 이젠 사라져 제발 나의 인생에서 그냥 이대로 제발 엇갈린 채로 가 돌아와선 안 돼 어떻게도 안 돼 너를 용서 못하겠어 그래 그거 Never turn around 제발 나의 인생에서 Never turn around 제발 엇갈린 채로 가 돌아와선 안 돼 어떻게도 안 돼 너를 용서 못하겠어 그래 그거 널 못 잊을게 Baby girl, tell me how you feel. 여보세요? 나야. 그냥 바빴어. 아니, 지금은 좀 피곤하고. 미안해. 나중에 전화할게. Baby girl, tell me how you feel.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애써 변명하지 않아도 떨리는 너의 목소리만으로도 이제는 이별이라는 거 보내야 할 때가 다가온 거 내 아픈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 떠나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난 행복하니까 너를 보내는 내게 미안하지만 Baby girl, tell me how you feel. 사랑은 너무 달콤하고 이별은 너무 빨리 오고 그 아픔은 너무나도 오래가고 행복했던 그 시간들도 힘들었던 그 시간들까지도 이제는 모두 눈물을 만날 뿐이야 하지만 괜찮아 떠나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난 행복하니까 너를 보내는 내게 미안해 하지만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책 한 권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2017년에 조애나 월시가 쓰고 플레이타임이 펴낸 책 호텔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네, 한번 책을 일단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도 덧붙이겠습니다. 자, 일단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보라색 표지예요. 보라색 표지에 창가에 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큰 창가 아래에 침대와 등과 이렇게 침실의 풍경이 담겨 있는 굉장히 심플한데 예쁜 이미지로 되어 있는 표지입니다. 제가 이 책이 이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시리즈가 이제 3권이 더 있어요. 근데 다 비슷한 이미지로 디자인이 돼 있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이런 스타일의 좀 심플한 디자인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색적이면서도.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이 호텔이잖아요. 근데 호텔인데 집 같기도 해요. 이미지가. 그렇죠. 예, 실제로 이 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표지가 되게 심플한데 소설 되게 잘 담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제가 이 책도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다음 그때 당시 읽었을 때 굉장히 재밌게 읽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제가 좀 벼르고 있었던 책인데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요즘 고민이 상상력의 부족 결핍에 있어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 호텔이라는 책은 제가 읽었을 때 일단은 좀 소설의 전형을 깨고 있고 실제로 이 조이나 월시라는 이 작가 자체가 픽션과 그러니까 허구와 사실과 허구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이제 작가인데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소설의 전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좀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뭐 소설이 보통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형식 자체도 연극 같기도 내가 연극 대본을 읽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시나리오를 읽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소설 같기도 하고 그냥 건조한 글을 읽고 있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매력이. 그래서 왔다 갔다 표현이 적당한 거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오가는 매력들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에 한번 2월달이 또 짧잖아요. 다른 시기에 비해서. 그리고 당분간 월요일에 빨간 날이 없기 때문에 우리 휴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특히 직장인 분들을 굉장히 숨막혀 하실 것 같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어떤 상상력과 그리고 좀 삶의 여유도 조금 찾아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이러시라고 제가 이 호텔이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이 조애나 월시는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한다고 해요. 굉장히 재주가 많으신 분이죠. 결혼 생활이 불행으로 치닫는 와중에 이 호텔 리뷰어로 일을 하면서 여러 호텔을 전전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경험과 감정에 기반해 이 호텔이라는 책을 짓는데요. 그렇다면 이 호텔은 호텔들을 소개하고 품평하는 책일까? 혹은 호텔들의 종류와 그 공간들의 기능과 감별하는 책인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호텔에 관한 책이지만 동시에 호텔의 반대인 집과 가족에 관한 책이기도 하며 또한 비상한 성찰과 언어 사용, 형식 실험으로 이 모든 소재를 낯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이미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호텔인지 집인지 사실 읊어보면 집에 더 가까운 이미지긴 한데 그리고 또 이 구성이 호텔이든 집이든 보통 비슷하게 다들 갖고 있는 유형의 이미지긴 하죠. 그래서 이 의도랑도 되게 잘 맞는 일러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문구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또 이걸 어느 걸 읽을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대상이 언제나 있기 마련임을 호텔은 내게 암시했다. 그렇다면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호텔 리뷰로 보수를 받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 호텔들이 약속한 도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도 아니었다.